어릴 적부터 하늘을 동경하며 승무원의 꿈을 키워온 프랑스 여성 클레망틴.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꿈을 이룬 그녀는 뜻밖의 사건들로 인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얽히며 그녀의 삶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한국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그녀가 지금은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클레망틴 르누아르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너무 좋아서 승무원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유럽에서 승무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만 보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사건을 계기로 저는 큰 결심을 내리게 되었고 그 후 모든 것이 변했죠.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중국행 노선을 맡았을 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유럽에서만 비행하던 제가 아시아라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행은 제가 꿈꿔왔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문제는 이륙 준비 단계부터 시작됐어요. 한 남성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다가가 안전벨트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그는 저를 쏘아보며 비꼬듯 말했어요. 이건 내 자리야. 내가 여기서 뭘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규정을 설명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 내가 뭔데 나를 통제하려 해.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내 말을 들어야지. 주변 승객들이 그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피해 눈길을 피했어요. 그 순간 제가 혼자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수습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겨우겨우 이륙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기내식 시간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한 여성 승객이 돼지고기가 포함된 메뉴를 보고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어요. 이딴 음식을 왜 내놓는 거야? 우리 문화를 무시하겠다는 거냐?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그녀는 트레이를 제 앞에 던지며 저를 노려봤어요. 너희 나라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무례한 거야? 이게 서비스라고 생각해? 저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고객님,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우리를 얕보는 거 아니면 이런 메뉴를 내놨을 리가 없어. 이런 걸 먹으라고 내놓는 건 모욕이야. 주변 승객들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외로웠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착륙 직전 한 남성 승객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웃으며 다가갔지만 그가 갑자기 트레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음식을 먹고 난 흔적이 가득 묻어 있었고 트레이 아래에는 소스가 흘러내려 복도에 얼룩까지 생겼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승무원이라면서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걸레를 가져와 얼룩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는 트레이에서 흘러내린 소스를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며 또 비웃었어요. 내가 치워줄 거니까 상관없잖아. 어차피 이게 내 일이잖아. 그의 말에 주변 승객들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제가 조롱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중 몇몇은 의도적으로 쓰레기를 더 떨어뜨리며 저를 불렀고 복도는 금세 엉망진창이 되었죠. 제가 이를 닦으며 땀을 흘리고 있을 때 한 여성 승객이 지나가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더럽게 논다니까. 여기도 똑같아. 그 말의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승무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착륙 후 마지막으로 저를 치욕스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내리기 직전 저를 불러 세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같은 외국인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뭘 해도 우릴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비행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초췌하고 피곤한 모습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눈빛.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지만 그 결심을 내리는 데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랐어요. 어릴 적부터 간절히 바라왔던 꿈을 포기한다는 건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비행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지만
그 악몽이 저를 더 큰 변화로 이끌고 있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독일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곳에 왔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많았고 소매치기 같은 범죄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었죠. 사람들의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에 지치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조금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는 그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두 남자가 다가오더니 제 앞을 막아섰어요. 처음엔 길을 물어보려는 건가 싶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비꼬는 듯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너 정말 예쁘게 생겼네.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저는 무시하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그들은 저를 더 가까이 몰아붙였어요. 다른 남자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랑 같이 가자.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내 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중 한 명이 제 팔을 잡아 끌었을 때 공포에 질린 제 머릿속엔 오직 이게 끝인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당장 손 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붙잡고 있는 남자들을 쏘아보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그를 힐끔거리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뭔데 끼어드는 거야?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답했어요. 이 여성분을 건드리면 경찰을 부를 겁니다. 당신들이 선택하세요. 나와 평화롭게 해결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거나. 그의 단호한 말투와 눈빛에 남자들은 결국 뒤로 물러났어요. 재미없네라며 투덜대더니 멀어져 갔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날 밤 민준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가 제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죠? 그때 저는 겨우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깔끔한 인상, 다정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분위기. 그는 민준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준은 한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유럽 출장 중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잘 알려진 한류 스타트업의 CEO로 다양한 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세계를 오가는 인물이었죠.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배려를 동시에 가진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민주는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조금 경계했지만 그의 차분한 말투와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승무원 생활을 그만두게 된 이유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그는 끝까지 제 말을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망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에 와보세요.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나라예요. 당신이 이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위로하려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말 진지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따뜻한 배려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주 만났어요. 민주는 항상 제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줬고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를 점점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망틴, 한국에 한번 와보세요. 당신이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과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정을 도와줄게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승객으로서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낯설고도 멋졌어요. 수많은 빌딩과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죠. 민준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고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마자 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공항에서부터 민준은 한국의 따뜻함을 보여줬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제가 길을 헤매지 않도록 민준이 옆에서 세심하게 도와줬죠. 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고
도로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에 있는 민준의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였어요. 민준은 저를 앉혀놓고 한국의 간단한 문화부터 소개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손님에게 물 한 잔도 그냥 내지 않아요. 항상 정성과 환대를 담으려고 노력하죠. 아마 느껴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가 시킨 음료와 함께 나온 간단한 다과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익숙했던 것과는 다른 섬세함에 감탄했어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분이었죠. 서울에서의 첫날, 민주는 제게 도시를 구경시켜줬어요. 우리는 한강 근처를 걷고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한옥을 둘러봤어요. 민주는 한국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순히 관광하는 기분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클레망틴, 여기 한옥은 단순히 집이 아니에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안락함을 추구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 공간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느껴보세요. 그의 말에 한옥을 바라보며 손으로 나무 기둥을 살짝 만졌을 때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은 전통 한식을 먹으러 갔어요. 테이블에 나오는 수많은 반찬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서는 반찬 하나하나가 작은 정성을 의미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죠. 비빔밥을 한 숟갈 먹었을 때 그 풍부한 맛에 감동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민주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먹는 것도 문화예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겠지만 곧 이게 편안하게 느껴질 거예요. 민주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는 제가 머무를 곳을 구해주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원도 추천해줬어요. 어학원 첫날,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어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수업에서 한국어로 인사를 배울 때 저는 어설프게 발음했지만 모두가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민준이 말했어요. 언어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수업 중에 제가 김밥을 발음하려다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모두가 웃으며 저를 응원해줬지만 순간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점점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동료 학생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함께 소풍을 가서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날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학원 수업이 끝난 후 민준과 만나서 간단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로운 도전이 가득한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민준과 함께라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상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은 어떤 걸 새로 배웠나요? 한국은 어떤가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하루 동안 경험한 새로운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과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게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사람이었죠. 어느 날 민준은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망틴, 저는 당신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한국에서 어학 공부를 하며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민준과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민준은 제가 무언가에 대해 불안해할 때마다 곁에서 조용히 응원해줬고 그의 배려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민준의 추천으로 저는 어학원을 다니는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첫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민준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클레망틴,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당신이 얼마나 더 멋진 일을 해낼지 기대돼요. 강사로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었고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수업 후 저에게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이곳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이곳을 제 두 번째 고향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민준과의 관계는 제가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줬고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줬어요. 어느 날 민준과 한강을 걸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클레망틴, 당신이 한국을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여기서 더 큰 행복을 찾길 바래요. 함께라면 가능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민준과의 시간은 단순히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운명이 준비한 기회였다는 거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마음껏 꿈꾸고 있어요.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곳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삶은 매일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졌고 어느새 저는 한국이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학원에서의 수업은 매일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수업 중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웃고 저와 눈을 맞추며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처음엔 한국어 배우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재미있게 느껴져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제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학원에서의 강의가 끝난 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종종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어요. 언어가 아직 서툴러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울 때면 내가 정말 이곳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민주는 제 곁에 있었어요.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간을 내어 저를 챙겼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옆에 있어줬어요. 어느 날 민주는 갑자기 저를 한적한 산책로로 데리고 갔어요. 클레망틴, 여긴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싶을 때 자주 오는 곳이에요. 자연 속에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 산책로는 작은 숲길로 이어졌고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민준과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산책이 끝날 무렵 민준은 조용히 물었어요. 클레망틴,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이곳이 마음에 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민준 씨가 있어서 더 좋아졌어요. 그 말을 하며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민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저도 당신이 한국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삶도 더 풍성해졌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자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민준에게 제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하며 응원해줬어요. 클레망틴,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당신이 가진 경험과 열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제가 도와줄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하세요. 민준의 도움으로 저는 커뮤니티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민주는 저를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는 평소보다 더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레스토랑도 아주 고급스러웠어요. 저녁 내내 우리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준이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클레망틴,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게 너무 소중해요. 저는 당신이 제 삶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있어 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준 씨. 저도 민준 씨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과 저는 서로의 삶에 더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움을 줬고 저는 그의 따뜻함과 사랑에 힘입어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곳에서 제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민준과의 사랑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주는 저를 한강의 야경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야경을 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클레망틴,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한국이 당신에게 진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민준 씨. 저는 이곳이 이제 제 진짜 집이라고 느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민준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만들어가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가능할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최근 저는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를 확장해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복 입기 체험이나 전통 음식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며 한국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민준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큰 도전을 꿈꾸고 있어요. 제 삶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었고 민준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준과 제가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사랑과 도전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간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려고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클레망틴 씨가 갈등했던 중국 승객과의 경험,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 그리고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